오토바이입니다. 저 앞에 빨간불이에요. 오토바이 소리가 커요. 속도 줄이는데 아쿠! 자전거 사고 났어요. 자,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박 오토바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예. 1번, 오토바이 잘못 있다. 2번, 오토바이 잘못 없다. 자전거 탄 어린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네.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저 쓰면 되는 거죠, 정선에. 정선에 쓰면 되고, 그리고 정선에 쓰는 것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것이죠. 예, 자전거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요. 예,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오토바이에게 잘못 없어요, 그렇겠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멈추려고. 멈추면은 정선 여기 딱 멈출 수도 있고, 또는 정선 조금 지나서 멈출 수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걸쳐서.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토바이들이 다 이것만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자전거 쪽에서 글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자전거 쪽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을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미리 한 변호사님께 영상을 보내 백대빵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주변 부동산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병원도 가보시고 차도 고치시라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네, 1억 원 범위 내에서는 그게 다 되죠. 저희가 궁금한 건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아파트에서 나오시자마자 차량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속도가 좀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앞쪽에 신호등이 빨간불이고요.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의 과실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자료를 다시 보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한 변호사가 백대빵이라고 말씀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 보험사에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뇌진탕, 찰가성으로 이주 진단 받았으나 병원 입원이나 통원 치료하지 않았고 진단서만 발급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네. 아이고, 저 초등학생이 일어나서 오토바이 운전자분을 도와주러 가네요. 아이고, 본인도 아플 텐데. 아이고, 다시. 자전거가 나올 때요. 지금은 아직 안 보이겠죠, 서로. 이때쯤 보이겠죠? 예.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초가 채 안 걸리네요. 어떻습니까? 저 오토바이가 저 사고 없었으면 정선은 좀 지났을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정선에 멈추거나 또는 여기쯤 멈추거나, 네, 아직까지 보행자한테는 방해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종합했을 때 오토바이가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과연 자, 1번 오토바이 잘못 있다, 오토바이 잘못 없다.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96대 4였는데요. 투표 시작. 네, 이번에 98대 2입니다. 클라우드님께서는 정치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 면도 있네요 라고 하셨지만은, 근데 아까 오토바이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오토바이가 속도가 줄어들어서 여기에 멈추려고 했는지 그냥 우회전하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일까요, 이번 사고가? 제가 이분과 주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 올리겠습니다. 자, 학생도 다쳤을 것 같은데 어디 다쳐서 몇 주 지내는가요? 한 2주 나왔을 것 같아요. 6학년입니다. 찰가상 뇌진탕. 헬멧 써야 돼, 앞으로는요.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초등학생은 인도에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다만 천천히 타야죠. 보행자랑 같은 정도로 천천히. 예, 빨리 하지 말고요. 자전거 보이고 1초 만에 사고 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에게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고 없었으면은 오토바이가 정지선 앞에 또는 조금 지나쳐 멈췄을 것 같은데 그것이 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 오늘 시청자 투표해 볼까요? I 잘못이 더 크다는 건 인정하지만 오토바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제보 내용을 악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1% 과실도 없는 걸까요? 제보 내용을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이브 투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의적으로 사용하던가요? 본 영상은 경찰서에서 가피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방송됐고요. 사고조사 담당 교통사고 조사관도 한문철 TV에 영상 올라 있으니까 확인하셔라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경찰은 누가 가해 차량이냐만 판단하죠. 100대 빵이다 아니라는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유권 해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무혐의라는 것을 변호사님께서 결정 지으신 것처럼 되어 있으며 과실 비율은 경찰들은 모릅니다. 알아도 얘기 안 해요. 유권 해석? 글쎄 유권 해석이라면은 경찰의 판단이나 검찰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실 비율은 제가 더 정확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유권 해석하고 상관없는 거죠. 제가 방송하는 거는요. 제가 100%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갔을 때 한 97% 정도는 정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많이 교통사고를 직접 이렇게 다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6천 건 넘는 소송 그리고 10만 건 넘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제가 몇 대 몇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이미 무혐의로 100대 빵 결정이 났으니 합의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형사합의금인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되는 거 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나요? 얼마 달라고 하는가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몇 살인가요? 어딜 다쳐 몇 주진 나왔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주일 입원하시고 대인 합의금 300만 원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은 금액 확인이 안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40대로 보이고 어디 다쳤는지 확인을 못했고 한의원에 일주일 입원만 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보통 얼마 소득이 되나요? 열심히 뛰시는 분들.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까지 하지 않나요? 아니 열심히 하는 분들. 갓 대장님 하루 40이라고 그러셨나요? 시험시험 하면 12년 15만 원이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하루에 3, 40만 원 할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애들 40대면 이제 애들이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5, 6학년 학원비 해드니까 근데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 그럼 하루에 40만 원 하겠죠? 안 그런가요? 한 달에 1,000만 원 한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면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만 원. 그럼 일주일 입원해서 4, 7, 28, 300만 원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요구할 때 내가 제일 잘 될 때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일주일 입원해서 일을 못했다. 그럼 내가 일 못한 거 아픈 거 하루에 내가 3, 40만 원 번다. 그리고 나 그동안 힘들었다. 그럼 300만 원 달라는 게 그 결코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까 넘어져서 어린이가 일으켜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깔려서 못 일어나잖아요. 사이드미러만 부딪혔는데 저렇게 달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저게 과도한 합의금 요구다? 저거는 내가 저 오토바이 운전자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내가 더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 그럼 가족들 때문에 나 이제 그만 나갈래요. 그래서 이제 몸 움직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날만큼 일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쳐서 일을 쉬엄쉬엄 천천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쳐서 300만 원이 과연 과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항상 입장을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보험사에서는 이번 하루에 1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 실제로 내가 버는 것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대인 합의금 외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형사합의금도 따로 요구하나요? 아직 형사합의금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불허하는 의사 밝혔나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조만한 자녀가 있겠죠. 실수할 수 있어요.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공소권 없음이에요. 근데 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면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됩니다. 그건 적절치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형사합의금 달라는 것도 모양새가 안 예쁘죠? 결국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진행하시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거 보험료 할증되나요? 그건 안 될걸요? 운전자 보험은 할증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전거 그 측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초등학생, 아이고 걔는 몸은 괜찮나요? 그리고 경찰이 초등학생인데 처벌 원하나요? 그러면 처벌 원치 않습니다. 아이고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공소권 없으면 끝나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 빨리 건강 회복하셔갖고 다시 가족으로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게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앞으로는 어린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어린이가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이도 앞으로는 이런 사고 없도록, 다시는 이런 사고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대로 한번 볼까요? 자, 정지선 다다를 무려 속도를 줄이는 찰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연락했습니다. 학생은 크게 다친 가벼운 찰가상, 집에서 휴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자전거랑 보험이 없는 관계로, 보험은 없지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접수했습니다. 경찰서 사고 조사 후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피해 차량만 가려줘요. 누가 가해 차량이에요? 자전거 당연히 가해 차량이죠. 사고 당시 부상으로 병원 치료 후 내 돈 내고 영수증 보관 중입니다. 그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다 주겠죠. 저의 과실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토바이 과실이 없다고 답변 드렸고요. CCTV 보더라도 역시 오토바이가 잘못 있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안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